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상대방이 선을 넘었고 잘못한 상황인데도 나도 모르게 미안해라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머리로는 이건 화내야 마땅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손끝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미소가 어색하게 지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미안해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와 버리는 그런 순간 말이죠. 화 대신 사과가 나가버리는 순간 말이죠. 왜 나는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당연한 감정인 분노조차 내 마음대로 내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그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보는 장면을 묘사해 볼까요? 식당에 갔는데 내가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장님을 불러 항의하겠죠. 하지만 화내지 못하는 당신은 슬그머니 머리카락을 건져내고는 사장님과 눈이 마주칠까 봐 사장님이 무안해질까 봐 그냥 먹지 뭐 하고 넘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무례한 동료가 내 업무 영역을 침범하거나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는 이미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불같이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아하,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하며 어색한 웃음을 짓고 맙니다.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결국 내 일정이 엉망이 되었는데도 정작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 써볼게 라고 사과를 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안심시켜주기까지 하죠. 이게 단순히 당신이 착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쯤 되면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주홍글씨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내 자신은 지금 착함이라는 감옥에 갇혀겁니다. 우리가 흔히 배려나 착함이라고 부르는 이런 행동 패턴은 심리학적으로는 분노의 내면화라는 아주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착하고 유순한 사람이야 라는 즉 페르소나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무의식적 의지입니다. 즉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뇌는 타인 이 감정의 레이더를 바짝 세우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에는 마취제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는 그 분노를 밖으로 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향하게 만듭니다. 내가 참으면 모두가 편안해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편안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무방비 상태로 내주는 자학에 가깝습니다. 이런 태도는 남들에게는 만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고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심리를 분석해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반동형성이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화가 나는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 반대인 과도한 친절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유기도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화를 못 내는 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두려워 떠는 아이가 내 자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불같이 화가 나지만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거나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인 과도한 친절이나 웃음으로 감정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화가 날 때 오히려 네 맞아요 라고 웃게 되는 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떠날 거야, 관계가 끊어질 거야 라는 근원적인 공포가 내 안의 정당한 분노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화내지 못하는 건 착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일 겁니다. 이 영상의 깊이를 더해줄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심리가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성향은 내게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나쁜 짓으로 규정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내가 감정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더 큰 화로 압도당했던 경험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지워버린 겁니다. 화목만을 강요당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법이 아닌 자기 자신을 깎아내려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또 누구누구네 자식인데 착하고 반듯해 하는 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난 착해, 이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의 양육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위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이죠. 어린 시절 부정적인 감정 표현, 특히 화나 짜증이 이기적인 것이나 나쁜 것 혹은 버릇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던 환경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정 분위기 속에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법이 아닌
갈등을 무조건 피하는 법만 배운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차례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이유. 그건 당신을 향해 날아온 화살. 갈 곳 있는 화살들이 다른 곳이 아닌 당신의 심장이 대신 맞아주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당신의 그 과도한 친절은 정말 진심인가요? 아니면 공포에 질린 폭종일까요? 아니면 미움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선택한 서글픈 생존 전략인가요? 이제 그 착함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당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경보 장치입니다. 경보가 울릴 때 그걸 끄려 고민하지 말고 왜 울리고 있는지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안해라는 말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잠시만 멈춰 보세요. 그리고 내 내면의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나 지금 너무 화나, 너무 속상해. 내 편을 좀 들어줘.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친절은 진심이지만 그 이면에 공포가 깔려 있다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학입니다. 이제 그 착함의 감옥에서 나갈 열쇠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결국 우리가 분노를 배운다는 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영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정원은 결국 남들에게 짓밟히고 망가지기 마련이죠. 오늘만큼은 타인의 기분을 먼저 살피기 전에 상처 입은 당신의 기분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그동안 나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이죠. 진정한 배려는 나를 먼저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이해는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필요하니까요. 당신이 스스로의 분노를 온전히 이해하고 포용할 때 비로소 당신의 친절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나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용기가 생기고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